사람들은 매일 집을 나섭니다. 누군가는 새벽녘에 공기를 마시며 또 누군가는 저녁에 별빛을 친구 삼아 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매일 이들 중 6명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오늘도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클립 라디오의 유진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클립 라디오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3명의 대학생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평소에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재학 중인 신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재학 중인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재학 중인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세 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상황에 나도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임을 알리고 싶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들도 미래의 노동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이 세 분의 대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어떻게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태아 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산안법이 29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균 없는 기념품법이라는 비판이 있듯이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고 안전한 노동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2020년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이 되었는데요. 산업재해가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 산업재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종종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라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준들이 모두 달라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사망 만인율, 그러니까 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인데요. 이게 2016년 0.96명으로 떨어졌다가 2017년에는 1.05명, 2018년에는 1.12명 등으로 반등합니다. 또 사망률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낮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통계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망이 아닌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재해가 은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고 한 거였어요. 실제로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돌아가십니다. 2019년에는 2020명, 2020년에는 2062명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을 더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법이 2020년에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하고자 야당들이 입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공개적으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했는데요.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20년 11월 1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흘 뒤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고요. 저는 입법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당시에 정기국회 때 여러 법들이 통과되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만 통과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상당히 눈살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후에 고 김영균 씨 어머니이신 김미숙 어머님을 비롯한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이 3가지나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제시된 노동계와 정의당에서 낸 안이었고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낸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제시한 안,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었나요? 기존에 제시되었던 노동계와 정의당에 대한 낸 안은 많이 삭제되었고 정부에서 제시한 안들로 대부분 통과되었습니다. 분명 법이 제정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기업들이 좀 더 안전과 노동 현장을 신경 쓰게 하였지만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인과관계 추정 부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법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지만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름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울뿐인 법, 경영주들의 눈치를 보는 법이 돼버렸다는 걸 지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앞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과 그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반응들은 어떠했나요? 기업도 노조도 모두 불만이었어요.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용해서 국가가 기업을 옥죄 것이라는 불만을 나타냈죠. 특히 경영 책임자 CEO에 대한 경영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을 반발했고 자칫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더불어서 사후적 처벌만이 아니라 사전적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했죠. 기업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보여지네요. 네, 실제로 법이 제정될 당시에 국회에 찾아와서 불만을 강력하게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법이 통과되면서 매우 약해졌어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그 외에도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한 내용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이를 제외시키면서 입법 취지와 어긋난 상황도 있었죠. 이전에 산업법 개정이 기념근 없는 김영균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와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직업법 질병에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과로사의 원인이 뇌졸중이나 심정지 사고가 많잖아요. 2016년에는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숨졌던 것을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컸어요. 2,000명이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 외에도 앞서 얘기했던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제외되는 것이 큰 문제였죠. 5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기간도 3년이나 된다는 점은 더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시간을 준 셈이죠. 산재 사망사고 발생률을 살펴보면 2020년 9월까지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7월에 시행령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2인 1조 조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의역 김군이나 김영균 씨도 모두 2인 1조 업무를 혼자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노동자들의 과로사나 업무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2인 1조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번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책임자를 임명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이번 시행령은 그 실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행령은 병력 이행에 대한 점검, 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과가 보고될 경우 인력 및 예산 추가 편성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인 점검과 점검 결과 보고가 전제 조건인데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CEO의 의무 규정이 발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과 가별관계에 있고 월 1, 2차례 점검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EO는 민간 기관의 부실 점검을 방패 삼아서 처벌에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는 법이네요. 마지막 주제를 꺼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010년 한 철강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이 담긴 전기로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끔찍한 사고에 관한 노래입니다. 시인 제페토 씨가 쓴 글에 가수 하림 씨가 곡을 붙여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적 노래입니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불로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빈 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례로 좀 살펴보면요. 2018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의 27.1%가 건설업에서 일어났고 전체 사망재해는 26.6%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1위인 건설업에 이 법을 적용시켜 보았는데요. 결론은 제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으므로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건설업체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체인데요.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60.1%가 5인 미만 사업체이며 5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97.4%가 달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재해의 82.3%가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선제 1위 건설업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죠. 네, 사실 아직 법이 시행되려면 반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지금 당장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업장을 쪼개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하다 걸린 사업장이 무려 4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또 법의 빈틈을 통해 여러 가지 꼼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처음 만들었을 때 제대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럼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한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칠까 하는데요. 한 분씩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술함에 대해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이야기할 수 있음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파헤쳐보면 이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진정 노동자들을 위함이 아닌 보여주기식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가 될 저희 대학생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열악하고 허술한 법만이 제정되는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테니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게 항상 사고가 터져야 제정되는 현실이 매우나도 아쉽지만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고 더 확실하게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다른 대학생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김영균 씨가 돌아갔을 때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기말고사 공부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적이고 마음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미래의 노동자로서 더 많은 관심과 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대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학생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시작됐지만 제정 과정에서 그 목적을 상실해가는 모습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인터뷰에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클립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